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강을 할 차례인데 오늘 4강에서 할 거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기능사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혹은 최근에 출제된 그 계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10개를 뽑았어요. 10개를 뽑아가지고 10개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이 강의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교재에 따로 없으니까 저희가 그 유튜브 거기 링크에다가 더보기 란에 보면은 거기다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에다가 다운을 받으시면, 링크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 이 프린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계산 문제 어떤 건지 확인하면서 같이 이번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포액의 희석 나왔는데, 살포액의 희석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첫 번째, 필요 양량은 수량 나누기 희석 배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똑같은 말인데 헥타르당 원액 소요량은 희석 배수분의 총 소요량, 이렇게 좀 말만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알아두고, 결국은 또 똑같은 게 또 필요 수량은 양량 곱하기 희석 배수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필요 양량은 수량 나누기 희석 배수라는 공식 가지고 더 이제 연장이 된 건데, 밑에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필요 양량은 수량 나누기 희석 배수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물 200리터를 가지고 제초제 1000배액을 만들 경우 필요한 양량은 몇 밀리미터인가 나왔어.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양량이 몇 밀리리터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양량 계산할 때는 수량 나누기 희석 배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200 나누기 몇 해야 돼? 1000은 1000분의 20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 1000분의 200이니까 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2리터가 되는 건데, 여기서 몇 밀리라고 물어봤으니까 0을 몇 개 더 붙여야 돼? 3개. 0.2에서 0이 3개 가면 200ml. 그치, 200m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ml가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역시 살포액의 희석에 관한 문제인데, 필요 수량은 아까 양량 곱하기 희석 배수라고 나왔는데, 이 희석 배수 가지고 희석 배수가 좀 더 복잡하게 나오면 여기 위에처럼 희석 농도분의 원액 농도 빼기 1 곱하기 원액 비중이라고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밑에 예시 문제 한번 볼까요? 페니트로티온 45% 유제 원액 100cc를 0.05%로 희색 살포액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유제 비중까지 알려줬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100cc 곱하기 0.05분의 45% 빼기 1 곱하기 1.0, 그래서 1.0을 해서, 왜냐면 원액 비중이 유제 비중 1.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89,900cc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다시 해서 풀어보면 되는데, 희석 농도 알려줬고 원액 농도 문제에서 알려줬고 약량 다 알려줬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에 있는 숫자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 살포액의 위치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특히 2번 같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공식도 잘 기억해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목재 함수율입니다. 목재 함수율. 자, 목재 함수율에서는 공식, 목재의 전건 중량 분의 목재의 함수 중량 빼기 목재의 전건 중량 곱하기 100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알아둬야 될 거는 목재 전건 중량, 이게 두 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목재 전건 중량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같은 숫자가 이제 분모랑 분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목재 함수율 한번 구할 수 있을 텐데,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목재 함수율이 50%일 때 목재 중량이 3,000g이라면 전건 중량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 전건 중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함수율, 우리가 함수를 외우는 공식을 써먹는데 함수율은 이미 벌써 나와 있어. 그래서 함수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건 중량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건 중량을 X라고 놓게 되면 결국에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거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지, 이거 역시. 한번 그러면 숫자를 대입한 걸 한번 불러줘 볼래요? 2000. 그 저기 식부터. 함수율은 그래서 함수율 몇 넣어야 돼? 50%는 그 다음에 옆에 식, 그 목재의 정건 중량 그럼 우리가 x라고 놓자. 그럼 x분의 300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풀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식까지 풀었다라면 봐봐. 50%는 x분의 300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이 식만 세우면은 더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실제로는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무엇인가 하면 1, 2, 뭐 3, 4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다 하나씩 여기다 x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딱 50이 딱 맞게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해서 풀어도 돼요. 왜냐면 숫자가 엄청 복잡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서 계산해서 x를 구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과연 만든 게 무엇인지 찾으면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x가 몇 나오게 돼요? 2000g. 그쵸, 2000g. 그래서 전건 중량은 2000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의 함수율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것도 공식을 꼭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함수는 어떤 거라고? 목재 정건 중량분의 목재 함수 중량 마이너스 목재 정건 중량 곱하기 절대 보고한 거 아니지? 네. 그래. 너무 잘 외웠어요. 그래서 함수율은 정건 중량분의 함수 중량 빼기 정건 중량 곱하기 100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네 번째 축척비와 면적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선생님이 뽑아온 10개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은데 보도록 할게요. 축척비 제곱은 면적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지만 이거 설명대로 그대로 하자면 축척비가 2배 증가하면 면적비가 4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두면은 밑에 예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 축척이 1200분의 1이 됐어요. 거기서 600분의 1로 바뀌었으면은 이게 축척이 몇 배가 증가한 거지? 2배. 2배가 증가했지. 그럼 위에 나와 있지. 축척이 2배 증가하면 면적은 몇 배 증가한다고요? 4배. 그러면 결국에 증가 면적은 4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에 4배라고 써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가 면적을 물었을 때 축척에 제곱해서 면적비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다음으로 5번. 도면상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실제로는 이제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다시 볼게. 도면상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 그럼 이것도 역시 이 공식만 딱 외우고 있으면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실제 길이 3m는 축척 30분의 1 도면에서 얼마로 나타내는가? 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도상 길이, 도면상의 길이는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 나왔으니까 실제 거리 센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3m는 몇 센치? 300cm. 300cm. 300cm 곱하기 축척 몇 분의 몇이에요? 30분의 1. 300 곱하기 30분의 1은 10. 10cm. 그치,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0cm가 돼요. 자, 우리 뿌리분의 지름을 보도록 할 건데, 자, 뿌리분의 지름은 선생님이 고른 10개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뿌리분의 지름 구하는 거. 자, 공식 한번 불러보자. 어떻게 될까요, 공식? 24 플러스 n 마이너스 3 곱하기 d. 그렇지, 24 플러스 n-3의 곱하기 d. 그래서 n은 근원직경이 되는 거고 d는 상수가 되는 건데 밑에 그러면 이 공식만 알아둔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근원직경이 18cm이고 그 다음에 d 상록수는 4 허렵수는 5라고 나왔는데 우선 24 플러스 n-3의 d 나왔으니까 24 플러스 n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n? 그치, n은 18이 되는 거고 d 우리가 소나무가 만약에 상록수라면 4가 돼야 되는 거고 화렵수면 5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D에 우리 어떤 거 넣어야 돼? 상록수. 상록수니까 4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24 플러스 18 마이너스 3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건데 혹시 우리가 또 수학을 많이 어렵잖아, 수학이.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 마이너스 3 곱하기 4.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 24 플러스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15 곱하기 4. 우리 항상 할 때는 만약에 더하기랑 곱하기가 같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먼저 해야 돼요. 곱하기랑 나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 우선순위 곱하기를 하면 결국에 24 플러스 60이 되는 거기 때문에 84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84cm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공률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공률 문제. 자, 공공률은 골재간의 공극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건데 두 가지식이 있어요. 두 가지식. 첫 번째 1 마이너스 진비중 분의 가비중 곱하기 100이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재 비중분의 골재 비중 빼기 단위 용적 중량 곱하기 100 나와 있는데 이름이 조금 길지, 좀 어렵지. 근데 이거 역시 외우기만 하면 숫자만 잘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또 공공률도 있지만 실적률 이런 것도 실적률. 자, 그럼 실적률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방금 공공률 공식을 통해서 구했으면 100에서 공공률을 빼요. 100 빼기 공공률 하면 실적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직접 예시 문제를 풀어보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계산을 해보고 공공률과 실적률 한번 둘 다 한번 구해보세요. 자, 공공률은 골재 비중 분의 골재 비중 빼기 단위 용적 중량 곱하기 100인데, 자, 그러면 밑에 골재 비중 몇이었어요? 문제에서? 골재 비중이요? 2.65. 그치, 골재 비중은 2.65가 되는 거지. 그럼 공공률 볼게요. 공공률은 2.65가 밑에 가야 되는 거고, 자, 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2.65 마이너스 1.65. 그치, 단위 윤적 중량이 1.65라고 나왔으니까 2.65 빼기 1.65를 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러면 2.65 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서 2.65분의 100이 되는 건데,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100 나누기 2.65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또 막힐 수가 있어요. 되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소수점이 분모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소수점을 없애야 돼. 자연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주 쉽게 하면 0 소수점을 빼야 돼. 그러면 이게 뒤로 가게 되면, 이 숫자 뒤로 가면 0 되면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하나 둘 하면 265. 근데 두 개 간 만큼 여기도 0을 더 붙여줘야 돼. 그러면 265분의 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만 나누기 265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만 나누기 265 이렇게 풀게 되면, 우리가 중간 과정을 생각할게요. 중간 과정을 생각하고 37.7%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만 나누기 265를 해서 자, 그러면 공공률이 37.7%라고 나왔어. 그러면 실적률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62.3%. 어떻게 나왔어요? 100 빼기 47.7 했어요. 그치, 100 빼기 37.7 하면 62.3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실적률은 62.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률과 실적률, 우리 방금 이 문제에서는 골재 비중과 단위 용적 중량이 나왔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또 진비중과 가비중을 준 적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진비중과 가비중이 나오면 그냥 이 공식에다가 역시 대입만 하면 되니까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고, 자, 밑에 이제 잔디량 구하는 공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잔디량 구하는 공식은 떼장 한 장의 면적분의 전체 면적이 되는 건데, 30cm 곱하기 30cm, 그 다음에 1제곱미터당 잔디량은 11장.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또 편하게 풀 수 있는 거고, 일단 공식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밑에 규격이랑 잔디량 알면은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우선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자, 1800제곱미터의 잔디 광장을 평대로 조성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잔디량은 얼마인가 해서 잔디 한 매 규격 30 곱하기 30cm 곱하기 3cm 라고 나와 있어요. 떼장 한 장의 면적을 보면은 밑에 30cm 곱하기 30cm 나와 있는데 우리가 뒤에 3cm는 안 해도 돼요. 30cm 곱하기 30cm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30 곱하기 30 하면 900이 된 거잖아요. 30 곱하기 30 그럼 900이 되는 거고 위에 이제 전체 면적의 그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미터로 바꾸면 900에서 미터로 바꾸면 0.09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전체 면적은 몇이라 그랬지? 1800 그렇지, 위에 나와있지? 1800. 우리 아까 그러면 좀 했었죠? 이거 소수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북한 뒤로 그치, 두 칸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9.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두 칸을 적었으니까 0을 몇 개 써야 돼? 그렇지. 0도 2개 들어가. 그러면 1800, 0 2개. 그래서 9분의 18만 하면 8만 나누기 9. 그러면 9, 2, 18, 0 해서 0000. 그래서 정답은 2만이 되는 겁니다. 2만. 자, 벽돌의 규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벽돌의 규격. 자, 이거는 기존형과 표준형 이 벽돌의 규격이 나와 있는데 기존형에서 표준형에서 각자 그 표에 해당되는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번 미리 봤을 때 우리 혜림이가 엄청난 규칙을 발견했었지. 어떤 규칙 발견했었지? 한번 알려줄래요? 65는 65 곱하기 2를 했을 때 130이 나오는데 1.0b에서 130이 나오고 1.5b에서는 3을 곱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2.0b는 4 곱하기 4를 했을 때 나오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존형과 표준형 0.5b라고 나와있지. 거기 숫자에서 65랑 75만 딱 알게 되면은 그 뒤에 숫자들은 굳이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65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130이 나오는 거고, 그럼 밑에 표준형에서는 딱 떨어지진 않고 처음에 1.0과 1.5b에서는 1씩 빼야 돼. 1.0b에서 우리가 곱하기 2 한 다음에 1을 빼면 149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형의 1.5b에서는 곱하기 3 한 다음에 1을 빼면 224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0b에서 75 곱하기 4 해서 2를 빼면 또 298이 나오니까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표를 보게 되면 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결국에 이 기존형과 표준형 이 표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그 시공 면적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5b 여기 해당되는 숫자를 그냥 둘이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표준형 벽돌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이니까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이 기존형과 표준형의 구분, 벽돌은 210 곱하기 100 곱하기 60짜리면은 기존형, 그 다음에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하면 표준형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구분해서 풀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은 그러면 어떤 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이요? 기존형과 표준형 중에. 표준형. 그치, 표준형. 그럼 표준형에서 1.5b는 숫자가 몇이어야 돼? 224. 그치, 그러면 1.5b에 해당되는 게 224니까 면적 10 곱하기 224를 하게 되면 22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240장이 되는 건데, 선생님 여기서 하나 알려줄 게 있어요. 만약에 답이 300장이 만약에 답이었어. 필요 수량이 300장.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할증률은 여기서 무시한다 라고 나왔는데 할증률을 무시하지 않고 할증률을 계산하라고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 할증률이 만약에 3%라고 했을 때 할증률 3%를 계산해서 하세요 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난감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할증률은 우리가 할증률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 300장에다가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할증률이 3%라고 했을 때 그럼 300에 3%
100분의 3 하게 되면 이제 100, 300 해서 3, 9 9가 더 할증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00 더하기 9를 해서 309장. 할증률을 계산하게 될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할증률 포함해서라고 하게 되면. 근데 거의 다 기능사에서 시험 문제 쭉 보면은 할증률 관해서 풀려고 했던 거는 거의 안 나왔었고 한두 문제 나왔었고 우리가 할증률 뺀 나머지 문제들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잔토 처리량 남았는데 자 공식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자. 공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량 마이너스 되메우기량 곱하기 L. 이게 뭔 소리인가 싶죠? 네. 뭔 소리인가 싶은데 이것도 역시 그냥 공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잔토 처리량은 터파기량 빼기 되메우기량 곱하기 L인데 자 그러면 터파기량은 우리가 100 밑에 예시를 볼게요. 그러면 토공사에서 터파기 할량이 100 그 다음에 되메우기량이 70 세제곱미터일 때 잔토 처리량은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L은 1.1, C는 0.8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공식에서는 C는 아니었었잖아. L만이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C는 상관없어도 돼요. L만 보면 되는 거야. L만. L은 뭐 설명해주자면 토양 변화율 L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 일단 여기다 L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L 1.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풀면 될까? 100이랑 70을 빼요. 그 다음에 1.1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30 곱하기 1.1 하면 되는 거예요. 30 곱하기 1.1 하게 되면 차근차근 해주자면 여기다 0 1 곱하기 3은 3 0 3 하면 더하면 33.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3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3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살포액의 희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잔토 처리량이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주변에서 봤을 때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리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주변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슬아슬하게 또 몇 문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이 계산을 공식을 다 알고 가면은 오히려 계산 문제 나오면 완전 더 땡큐예요. 우리가 그냥 공식만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다른 헷갈리는 문제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계산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식만 잘 알고 간다면 시험장 가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주고 싶어. 우리가 이 10개에다가 또 우리 지난번에 계산 공식 하나 미리 배운 거 있었어요. 어떤 건지 기억나? 그치. 경사도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 경사도 적어주세요. 경사도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까지 해서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두자. 경사도는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결국에 이 공식들을 꼭 알고 가서 이 선생님 생각에는 이 11개를 다 알고 가면은 계산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는 최소 1개 이상은 꼭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잘 보고 가더라도 계산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계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 다 문제 쉽게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기능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계산 문제, 최근에 나왔던 계산 문제들을 한번 보고 왔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 우리가 특히 수목 문제, 또 역사, 조경사 못지않게 또 중요한 문제가 수목 문제예요. 수목 문제. 수목 문제에서도 어떤 게 많이 나왔고 뭐가 중요한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I'm bad, but you're spending the night with me.